렌트. 텅 빈 가게에 서 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 옆모습이 정면을 향해 걷고 있다. 오후에는 꼬마들이 지나간다. 두 번째 오후에는 교복 입은 학생들이 지나간다. 앞으로 배낭을 맨 아주머니가 다가와 중국집 전단지를 창문에 붙이고 지나간다. 세 번째 오후에는 창에 내 모습이 비치기 시작한다. 자동차 전조등이 지나간다. 빵봉지를 비닐봉지에 넣는다. 반죽은 천천히 부풀어 오른다. 봉지도 천천히 부풀어 오른다. 봉지에 코를 대고 천천히 냄새를 맡는다. 문을 열자 냄새가 터져나간다. 정면을 보고 걷던 사내가 옆을 바라본다. 나와 마주보다 가방을 더듬대며 들어온다. 이 빵 한 개만 주세요. 나는 집게로 빵을 집는다. 내 손으로 만든 빵이지만 빵에 손을 대면 안 된다. 1시간에 시급 5,000원. 빵 한 개에 5,500원. 빵이 먹고 싶다. 내가 만든 빵. 사내는 빵을 받으며 검은 장우산을 카운터에 기대어 놓는다. 빵을 들고 사라지는 뒤통수가 캄캄해질 때 검은 장우산이 가게에 있다. 텅 빈 가게에 우산하고 나하고 서 있다. 어려서부터 간절한 날에는 편지를 쓰고는 했어요. 보낸 편지도 꽤 있었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가 더 많았는데요. 어쩌면 보내지 못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편지를 쓰는 날에는 진실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게 돼요. 눈물을 흘릴 정도로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돼요. 그러면 다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진실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고 하면서 진실의 주변을 계속 빙글빙글 돌기만 하게 되는데요. 저한테는 시를 쓰는 것도 이런 편지 쓰기랑 많이 비슷해요. 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등단 5년차 미만 신인작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차세대 문학 인력 양성 프로그램 야야프를 통해 발굴된 우수작가를 일반 독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진행 중인 문학 콘서트 빠릇빠릇 시시한 밤 소소한 밤. 2014년 첫 번째 행사 두 번째 초대 작가는 방금 보신 키 크고 늘씬한 미녀 작가, 물론 저보다야 한참 떨어지지만 임소라 시인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지요? 임소라. 아야프 선정 소식을 들은 후 그날만은 집 냉장고 인스턴트 냉동 곰탕 대신에 진짜 곰탕을 사 먹으러 나가도 되겠다는 생각에 흐뭇해졌다는 올해 나이 28살 대전이 고향인 서울 자취 9년 차인 여성. 2009년에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고요. 2013년 중앙신인문학상 수상으로 등단을 하셨으며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사창작과 휴학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정고시, 공무원 아버지와 평범한 주부인 어머니, 지금 학교 교사인 친언니, 딱 봐도 굉장히 단란하고 화목하고 평범한 가정인데 그녀의 고백에 의하면 바야흐로 중학생이던 15살 어린 남자 데미안 같은 책을 읽으며 삶에 대한 고민, 번뇌, 의문이 생겨나고 노트에도 뭔가를 끼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당시 친하게 된 친구들이 하나같이 가난했다는 것. 그런데 왠지 이런 친구들한테 정이 가고 좋았다는 그녀. 급기야 친구들 따라 가출을 하기도 했다는데 한 2년 정도 가출만 반복한 적이 있었어요. 지방을 돌아다니고 거리에서 지냈어요. 상가 계단, 지하 상가에서 신문지 덮고 자고 폭주족들하고 함께 지내기도 하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그냥 아예 나가 살기로 결정을 했죠. 학교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어찌 보면 면도칼하고 껌 좀 씹어본 언니인데 가출하는 딸을 둔 부모님 속이 오죽했을까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딸의 첫 가출 후에는 귀가 때 맥주를 사들고 오셨고요. 두 번째는 꽃다발을 안겨주셨지만 반복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결국엔 매를 드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학교에서 말하는 거는 정답이 아닌 것 같았고 다르게 살고 싶었어요. 경험도 많이 하고 싶었고 특히 세상 너머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어요. 네. 또 비록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또 지금은 연락이 안 되지만 그녀가 보기에 당시 친구들은 나름대로 아름다운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발목을 다친 친구한테 안 무섭냐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무서우니까 타지. 안 무서울 때까지 다 이기는 거야. 한편 일상에서 그녀의 취미와 특기는 잠자기, 그리고 자면서 이갈기, 또 엄청 느릿한 라이프 스타일의 소유자입니다. 청소만 해도 하루가 부족하고 샤워, 식사에 1시간이 걸리고 산책만 해도 피곤이 몰려온다고 할 정도니,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선 예전에 예수님으로 불리던 그녀, 훌륭한 인품, 뛰어난 예술 세계로 인한 존경과 숭배, 찬양의 대상이라면 좋겠지만 이유인즉슨 술만 마시면 눈치 없이 과도하게 진지해지는 경향이 있어 친구들이 주님 또 시작이시군요 라고 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그녀를 주님이라고 불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랬던 그녀가 이번에 당당하게 차세대 작가 육성 프로그램인 이 아야프를 통해 발표한 시들은 과연 어떤 시들일까요? 한번 심사평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렌트는 빵가게에서 아르바이트로 빵을 만들고 파는 시적 화자를 소재로 하여 그의 하루 일과를 무덤덤한 시각으로 보여준다. 이 시인은 텅 빈 가게의 유리창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과 그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통해 직접적인 소통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가능성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타인과 내가 만나는 간접화된 지적을 고립된 사물처럼 드러낸다. 이 시에서의 빵 냄새나 함께 보내준 지편들에서 보이는 아기 냄새, 밤 냄새 등의 냄새 이미지와 보풀 등은 현실의 소통 불가능성과 파편성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의 절망을 끝까지 밀고 나가며 자신의 영혼과 실존을 구축하려는 절박함을 담아낸다. 자, 심사평 어떠셨나요? 이해가 가시나요? 사실 저희가 임소라 시인에게 가장 먼저 초고를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16살 적에 거의 항상 획 하고 집어던지던 나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시를 읽어주길 바라는 독자들도 나의 16과 비슷한 세상의 수많은 16살 혹은 아픈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16시절 자신과 대화를 나눠준 것은 책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런 아이들은 세상에 제법 많을 것 같다는데 임소라 시인 잠깐 뒤를 좀 돌아보세요. 저기 만으로 16살짜리들 교복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시인이 마음에 제대로 가닿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저희가 특별히 16살들을 모셨습니다. 서울 서초고, 경기도 남양주 덕소중학교 3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사전 독자 감상단들의 의견입니다. 읽고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처음 보는 시인데 굉장히 마음에 든다.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가 있지만 그 내면이 따뜻함이 있다. 삶의 고단함을 다룬 시 같다. 20대 후반에 생활이 좀 어려울 것 같은 여자가 쓴 시. 한편 이런 의견도 있었지요. 외롭게 사는 40대 중후반 여성의 고단함이 떠오르게 했다. 주상적, 말듯 신비주의. 그리고 문체가 낯설지만 흥미로웠다. 또 이들에게 임소라 시인의 시를 한 줄로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이런 이야기가 돌아왔습니다. 임소라 시인 작품을 한 줄로 소개하라면 비극적이지만 아름다운 시들, 자취생활을 하며 맞닥뜨린 사회와 현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이제 막 어른이 된 사람의 이야기, 폭풍 같은 청춘의 고독과 희망, 그리고 속마음을 녹여냈다.
그렇죠. 이 임소라 시인에 대해서 5가지 키워드로 소개를 해주실 임소라 시인들의 지인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소라 시인의 지인으로 초대받은 이소은입니다. 먼저 파란색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이 파란색이라는 색깔이 뭔가 좀 약간 신비스럽지만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것처럼 임소라 시인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파란색이 약간 이렇게 깨끗하고 맑은 물의 이미지를 가지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잔잔한 바다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파란색이 약간 우울한 이미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언니가 되게 이렇게 명랑하고 밝은 사람은 아니라서 그래서 좀 파란색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어린 왕자인데 언니가 워낙 또 어린 왕자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 어린 왕자가 이런 약간 순수한 영혼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소라라는 사람과 많이 닮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그 어린 왕자가 이런 진짜 뭐 별거 아닌 꽃 한 송이에도 좀 충실한 사람인 것처럼 되게 안 그럴 것 같이 생겼는데 좀 집에 가보면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되게 많고 그런 것들에 되게 의미를 두고 또 소중하게 아끼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도 말했지만 되게 말이나 행동이 좀 느려서 그래서 거북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근데 좀 게으른 느낌보다는 그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이처럼 좀 느리지만 성실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거북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또 뒷면이라는 거는 언니가 이제 시인으로 등단을 하고 처음 이제 청탁 받아서 쓴 다시 뒷면에게라는 글이 있는데 어떤 임소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뒷면의 느낌을 가진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다시 뒷면에게라는 글에 그러니까 민낯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예를 들면은 언니는 이렇게 되게 두껍게 화장해서 약간 예쁜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조금 못생겼어도 민낯에 있는 그대로를 더 애정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이 단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꽃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 나태주 시인의 그 풀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시인데 제가 보기에 임소라라는 사람은 자세히 볼수록 함께하는 시간이 좀 길어질수록 더 의미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이 단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임소라 시인의 프로필로 돌아오겠습니다. 경랑의 청소년 시절을 보낸 딸이 대학 입학에 성공하자 이제 더 소원이 없다며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던 부모님들. 하지만 휴학이 길어지면서 슬슬 졸업 안 하냐? 취업은? 시집은? 이라며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잔소리로부터 살짝 해방시켜준 것은 지난해 이루어진 문단의 등단이었습니다. 대신 요즘은 시 한 편 쓰면 돈 얼마나 받냐? 라는 질문을 종종 하시고 한 평당 3만 원이라는 답변에 어머니 왈, 너 그럼 소설은 언제 쓰냐? 라고 질문하신다고 합니다. 대학에 입학 전만 해도 시에 관해 자세히 몰랐다는 솔직한 고백의 임소라 시인. 그래서인지 아직 자신이 시인인 게 별로 실감이 안 난다고, 그리고 청탁 전화도 무척 어색하고 쓰기도 버겁고 잘 안 풀릴 때도 많지만 될 때까지 하면 된다는 게 그녀만의 시쓰기 노하우라고 합니다.
그래도 생각이 막힐 때면 방안을 빙글빙글 도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저의 간절함이 제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간절함에 가닿기를 바라고 있어요. 누군가 저의 노래를 듣고 자기 방식대로 그 노래를 이어가기를 바라요. 그렇게 타인과 제가 연결될 수 있다고 믿는 그녀. 시 쓰는 사람은 누구나 이미 시인이라고 생각하고 싶다는 그녀. 16살에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듯이 앞으로도 계속 시를 쓸 거라는 임소라 시인.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성경 속 인물 나자로처럼 너머의 것을 본 자로 세상에 남아 살아가고 싶다는 그녀. 이제 그녀의 시 이야기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 콘서트, 나를 쓴 시 시간인데요. 시인 임소라가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가 그녀를 눈물 짓게 하고 그녀의 심장 속으로 스며들었을까요? 임소라 시인께 나를 시인으로 만든 시를 여쭤보았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 콘서트, 나를 쓴 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낭독에는 연극배우 미경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땀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백석.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틀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가롱배기에 불떡불이라도 담겨오면 그것을 안고 손을 째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은 이별을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 더럽 나주손에 살랑살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오는데 하이하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나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어디서 보았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교과서에서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를 쓰지 않던 시절에도 이 시는 프린트를 해서 제 책상 앞벽에 붙여놓고서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저는 절망의 끝을 본 사람은 그 끝에서 분명히 무언가를 보게 된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 무엇이 사람을 구원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냥 볼 수는 있다. 보는 무언가가 있을 거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 시는 읽으면은 그 무엇을 읽는 사람 눈앞에 이렇게 선연하게 펼쳐 보여주는 그런 시라고 생각을 해서 절망스러울 때마다 이 시를 읽으면서 갈매나무를 생각했어요. 불귀 이 김소연 이해한다는 말
이러지 말자는 말, 사랑한다는 말, 사랑했다는 말, 그런 거짓말을 할수록 사무치던 사람. 한 번 속으면 하루가 같고 한 번 속이면 또 하루가 같네. 날이 저물고 밥을 먹고 날이 밝고 밥을 먹고 서랍 속에 개켜있던 남자와 여자의 나란한 속옷, 서로를 반쯤 삼키는데 한 달이면 좋겠고 다 삼키는데 1년이면 좋겠네. 서로의 뱃속에 들어앉아 푹푹 이 거추장스러운 육신 모두 삭히는 데에는 일생이 걸린다지. 원앙금침, 마음의 방목, 마음의 쇠락, 내버려진 흉가, 산에, 들에, 지천으로 피고 지는 쑥부쟁이, 아카시아, 그 향기가 무모하게 범람해서 나 그 향기 안 맡고만 해. 너무 멀리 가지 마자는 말, 다 알 수 있는 곳에 있자는 말, 이해한다는, 사랑한다는, 잘 살자, 잘 살아보자, 그런 말에도 멍이 들던 사람, 두 사람이 있었네. 학교에서 신보선 시인이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대학 1학년 1학기였고 아직 시를 쓰기 전이었는데 특강이라는 게 처음이어서 신기해서 특강을 들으러 갔어요. 시를 안 쓰다 보니까 신보선 시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프린트를 나눠 주셨는데 그 안에 시들이 꽤 여러 편이 실려 있었고 그 안에 이 불기이가 실려 있었어요. 근데 다른 시들도 다 못 알아듣겠는데 이 시는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가 좋았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찾아보고 남신이주 유동 박시몽방 옆에 같이 붙여놓게 되었고요. 그러고 1학년 2학기가 되어서 학교에 그냥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그 수업이 마침 김소연 시인의 수업이어서 제가 그 수업에서 처음 시를 쓰게 되었고 굉장히 열심히 들었어요. 이유는 내가 그 시 한 편만 알아들을 수 있었으니까 이 시인이라면 내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알아들을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야기가 함께하는 시 콘서트 내가 쓴 시 시간입니다. 백석 시인의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과 김소연 시인의 시 불기 2를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특별히 임소라 시인과 김소연 시인은 방금 말씀했다시피 특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소연 시인을 만나 처음으로 시를 쓰게 되었고 처음 쓰기 시작할 때의 글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많이 어설프고 부족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소라라는 사람의 글 자체를 처음으로 믿어준 사람이었다고요. 누군가 나의 글을 믿어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자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좋은 스승이 있었기에 임소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대를 한 몸에 맞는 시인이 되었다고 말해도 될까요? 그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임소라 시인의 아야프 선정작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이 만들어지는 방식. 아기 냄새가 나는 날씨여서 문을 열어두었다. 사그락사그락 흘러들어왔다. 눈이 마주쳤다. 사장님, 쥐가 들어왔어요. 사장은 웃었다. 네가 문을 열었으니까 네가 쥐 잡는 사람을 부르면 되지. 사람을 부를 돈이 없어서 손수 쥐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앞치마를 드러내고 맥주들을 드러내고 밀가루를 드러내고 상자들을 드러내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맥주병 사이에서 밀가루 그림자에서 쥐가 튀어나왔다. 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민첩하게 목숨을 걸고서 검은 구멍들이 모두 쥐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창고에서 삽을 꺼내 들었다. 죽은 비둘기를 묻어주려고 삽을 들었던 이후로 처음 삽을 꽉 쥔 채 나는 숨을 죽였다. 쥐를 보자마자 죽여버려야지. 사리를 느꼈나요? 기자는 물었다.
필리핀의 12살 킬러는 머리를 긁적이다 고개를 저었다. 동생들이 굶고 있어서요. 방아쇠만 당겼을 뿐인데요. 미안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가족이 있었을 텐데? 제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돈을 받았을 테죠. 영업해요? 노란 머플러를 두른 여자가 들어왔다. 나는 상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인테리어를 바꾸고 있었어요. 손바닥으로 땀을 훔쳐냈다. 쥐 한 마리가 가게를 바꾸고 있었다. 내 손바닥에서 이상한 사람 냄새가 났다. 막 봄이 되던 때였어요. 2014년이었고 계속 춥다가 며칠 갑자기 따뜻해지는 그런 날씨였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바깥 날씨가 너무 좋아 보여서 허락을 안 받고 제가 문을 열어두었는데 정말로 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쥐 잡는 사람을 부르면 제가 돈을 내야 돼서 쥐를 쫓아다니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못 잡으면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정말로 삽을 들었거든요. 그랬고 정말 손님이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고 인테리어를 바꾸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가운데 들어간 부분은 제가 옛날에 다큐멘터리에서 본 건데 필리핀의 12살 정도 되는 킬러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그냥 정말 저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멈춰버린 시계를 차고 나왔다. 잊고 있던 꽃무늬 원피스가 잡혔다. 어떻게 이런 걸 입고 다녔을까 의아해하다. 의아한 옷들을 꺼내 입어봤다. 죽어버리겠다며 식칼을 찾아들었는데 내 손에 주걱이 잡혀있던 것처럼 그 주걱으로 밥을 퍼먹던 것처럼. 밥 먹었냐? 엄마의 안부 전화를 끊고 나면 밥 말고 다른 얘기가 하고 싶어진다. 나는 이제 아무거나 잘 먹는다. 잊지 않으려고 포스트잇에 적었지만 검은콩, 면봉, 펑크림, 8일 3시 세전력, 33만원 월세 입금. 포스트잇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렸다. 까맣게 잊어버린 검은콩이 냉장고에 있었다. 썩은 내를 풍기는 검은콩엔 왜 싹이 돋아있는지. 이렇게 달콤한데 중얼거리며 곰팡이 낀 잼을 식빵에 발라먹던 엄마처럼, 이렇게 멀쩡한데 중얼거리며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던 엄마처럼 죽고 싶다는 말이 솟구칠 때마다 밥을 퍼서 입에 넣었다. 엄마도 나처럼 주걱을 잡았을 것이다. 눈을 뜨자마자 엄마는 매일 주걱부터 찾아야 했을 것이다. 밥맛은 어째서 잊힌 적이 없는지, 꽃들의 모가지가 일제히 햇빛을 향해 비틀리고 있었는지, 경이로움은 어째서 징그러운지. 멈춰버린 시계를 또 차고 나왔다.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꽃 없는 꽃밭에 철퍼덕 앉아보았다. 이 시는 되게 많은 소재가 들어간 시예요. 근데 여기에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식칼과 주걱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식칼과 주걱을 같은 수저통에 꽂아놓고 사용을 했는데 둘 다 두꺼운 나무 손잡이로 되어 있는 재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캄캄한 부엌으로 달려가서 시커를 뽑겠다고 시커를 뽑아서 배에 휙 찔러 넣은 적이 있었는데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주걱인 거예요. 그제서야 이게 둘 다 똑같은 재질이었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해내고는 주저앉아서 한참을 막 낄낄낄낄 웃었거든요. 근데 왜 웃었냐면은 신이 야 작작하고 밥이나 먹어 그러는 거 같아서 한참을 웃었고, 그게 무슨 신의 계시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앞으로 내가 시카를 뽑을 때마다 신이 나한테 제비뽑기처럼 주걱을 뽑게 할 것 같은 그런 저주이면서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그 주걱으로 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신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면서도 몹시 미워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신이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으나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임소라 시인이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시를 읽어보니까 임소라 시인의 체험이 시 안에 상당히 많이 녹아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시가 참 생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의 총천연색 경험들이 앞으로 또 어떤 시로 쓰이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한 분의 시인을 더 모실 건데요. 여러분 익숙한 분이지요. 임소라 시인의 시에 대해 솔직담백한 토크를 나누기 위해 나와주신 분이십니다. 현재 KBS 아나운서이자 2012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하신 이상엽 시인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좀 친한 척 하면서 앉을까요? 이렇게 좀 뒤로 가시고 앞으로 오시고.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방금 1부 때 찍은 사진을 봤어요. 무슨 일렬 횡대도 아니고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앉아보겠습니다. 이상엽, 근데 시인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아나운서. 저는 시인이라고 불러도 네. 좋습니다. 이상엽 시인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행사 지켜보신 소감. 그런데 사실은 오늘 사실 제가 진행 경력만 한 4년, 3년 차인데 오늘 사실 좀 되게 난감했어요. KBS 아나운서를 앞에 두고 내가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다니. 상당히 매끄러우시고요. 예. 케이블 TV 아나운서보다 조금 더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공영 방송으로는 네, 진실하게 조금 더 모르겠습니다. 교육이 필요할 텐데요. 네. 예, 찾아오시면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임소라 시인 평소에 자주 알고 교류가 있으시죠? 교류를 자주 한다기보다는 시를 사실 같이 썼고 그리고 어디서? 서로에게 시를 보여줬고 어디서? 이거 참 친구들한테 얘기하기도 좀 예. 이름이 좀 민망하긴 한데요. 예, 예. 꽃잎반에서 시를 썼습니다. 네? 꽃잎반? 꽃잎반. 예. 어디 무슨? 그 문지문화원 사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예, 네. 거기서 이제 시를 공부를 했는데 네. 그때 그 만들어진 이름이 꽃잎반이에요. 꽃잎반 담임 브레이트의 선생님이세요? 사실은 브레이트의 그 네. 시의 꽃잎을 네. 풀어내다에서 가져온 네. 것인데 보통 줄여서 꽃잎반. 꽃잎반 담임 토끼반도 선생님 아니고 누군데? 담임 선생님 김소연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같은 반, 그러니까 같은 반 학교. 네, 같은 반 친구. 네. 나이와는 상관없이. 네, 그렇습니다. 서로의 직업이나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이상엽 시인이 보기에 오늘 임소라 시인 등단을 더 먼저 하셨잖아요. 1년? 예, 1년 먼저 했습니다. 선배 시인으로 봤을 때 우리 후배 시인 임소라 시인 어떤 시를 쓰는 누구입니까? 일단 저희는 서로 시를 참 많이 봤어요. 등단하기 전에 시를 보여주고 서로 또 많이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예. 많이 했고요. 예. 지금 오늘 시를 보고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예. 그 전에 우리가 같이 저도 잘 못 썼고요. 그러니까 그러던 시절의 어떤 시와는 너무나 다르게 확실히 어떤 자기 세계를 앞으로 갖겠구나 라는 그런 부러움도 좀 느꼈고요. 예. 예전에 시들과는 전혀 다르게 정돈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날이 도착했어요, 임소라 시인. 또 가는 날도 가야죠. 저 이상혁 시인의 시에 대해서 우리 평소에 임소라 시인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등단 전후로 당연히 시가 갈리고요. 네. 옛날 시들 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오늘 뽑아서 왔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두 분 자칫 잘못하다가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1, 2, 3 이렇게 영화 찍게 생겼네요. 혹시 원하시면 제가 낭독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원합니다. 네. 연출님 괜찮으세요? 예의가 아닐 것 같고요. 예. 진짜요? 매너도 아무리 좋으십니다. 생각해도 매너는 아닐 것 같고 예. 제가 읽게 된다면 예. 그 등단 이후에 쓴 시들 좀 한 편 정도. 읽어주시겠습니까? 제대로 교육을 받은 공영방송의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추적 60분 2 말고요. 시인 이상엽 2로 읽어주세요. 제가 오늘 요즘에 좀 무서워하세요. 그래서 양복 안 입고 오늘 예. 좀 캐주얼한 목장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뭐 무섭습니다. 문간에 어떤 비리를 파헤치러 왔나 이렇게 좀 떨고 좀 무서워하는데 네. 예. 긴장하지 마시고요. 어떤 시 가져오셨나요? 혹시 근데 왜 그런 시를 준비해 오셨어요? 시킬까봐?
또 저희 방송회사가 준비 인정합니다. 읽어주십시오. 어떤 시입니까? 5년에요. 현대문학 5호로에 썼던 네. 예의라는 시인데 죽어가는 개 주변에 이렇게 가족들이 둘러앉은 그런 평범한 얘기인데 네. 읽거나 뭔가 이상한 지점으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의, 임소라. 명절처럼 한 사람씩 모여들었다. 식구들은 자꾸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실 물을 가져다 주었고 따뜻하게 덮어줄 담요를 가져다 주었다. 개를 비할수록 개는 혼재가 됐다. 개는 헐떡였다. 헐떡거리지만 웃는 것 같았다. 주섬주섬 카펫 바깥으로 기어가 오줌을 쌌고 그 위에 쓰러졌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식구들은 번갈아 머리를 받쳐주었다. 어린 개가 죽어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 잘가 깜지야. 가라고 하지마. 얘가 들어. 먼저 자. 출근해야 하잖아. 같이 기다릴 거야. 같이 뭐를 기다리는데? 눈을 감겨줄래? 손 치워. 숨을 못 쉬잖아. 죽었잖아. 살아가는 목숨이 숨을 거두는 동안 우리는 충분히 우스꽝스러웠다. 개의 시체를 토마토 상자에 넣고 차가운 데에 두자며 현관으로 옮겼다. 식구들은 옹기종기 누워 잠을 청했다. 네, 감사합니다. 3년 동안 경력 쌓는다고 쌓았는데 아나운서가 와서 짧게 시 한 편 읽어주니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어떠세요? 같은 반 친구이자 동료 시인이 읽어주는 내 시 어떤 기분으로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울컥했어요. 어떤 점에서요? 이 시를 그냥 남의 목소리로 듣는 거는 저는 처음인데 얼마 전에 그 10년 넘게 키운 개가 죽어서 쓴 거거든요. 예. 울컥하네요. 어떤 지점에 있어서 그 시를 골라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근래 어떤 시들을 쓰는지 좀 궁금해서요. 예. 잘 쓰고 있나 찾아보다가 예. 딱 마음에 오는 시가 한 편이 있는 거예요. 참 덤덤한데 뭔가 이상한 감정을 불러오는 참 평범한 얘기잖아요. 예. 아, 이런 경지에 이르렀구나. 나도 좀 분발을 해야 되겠다. 예. 예, 미담을 하는 게 맞죠. 이렇게 예. 덕담도 하고. 그래서 덕담만 있는 예, 행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를 준비했고요. 예. 잘 읽었습니다. 그 평소에 임소라, 그러니까 시를 쓰는 임소라와 그냥 알고 있던 친구 임소라가 어떻게 다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너무 느리고요. 일단. 아까 느리다. 제가 본 세상에서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느린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예. 그 느림이라는 게 정말 어떤 큰 미덕이고 앞으로 좋은 시를 쓰는 어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처음에 만났던 게 김소연 씨한테 저희가 예. 시를 배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김소연 씨 노장문학상 수상할 예. 예. 때였는데 한 여인이 앉아 있는데 예. 상당히 뭔가 선을 하면서도 예. 자꾸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네. 혹시 시적인 호감 말고 다른 호감이 네, 있으신가요? 가까이 가서 봤는데 좀 별로였어요. 백리 근데 또 턱이. 다시 보니까 예.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예. 아까 그 나태주 시인의 풀꽃 같은 예. 네, 너도 알아. 그런 매력이 있는 임소라 시인입니다. 복수하셔야지요. 평소에 본 이상엽과 아나운서 이상엽 그리고 시인 이상엽이 어떻게 다른지 신랄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 아나운서 이상엽은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서 예, 방송 한번 안 봐요, 그거. 친한데. 시종 씨는 안 봤죠? 한 번도 안 봤지? 솔직히 얘기해봐. 집에 테레비가 없어요. 요즘 뭐 D&D를 다 보는데. 지금 되게 잘 들으시다. 그리고 뭐 시인 이상엽도 사실 뭐 그냥 네.
별로라고 네. 얘기했지만 이상혁 시인, 아나운서 이상혁을 보려고 저기 안양예고 문예창작학과 시전공 학생들이 달려왔습니다. 저 이 자리가 좀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저들을 맡고 있는 선생으로서 두 분께 저 미래 시인들, 한국 문단을 책임지고 간다고 지들이 미리 생각하고 있는 우리 1학년 학생들에게 두 분 한 말씀씩 좀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야 다음 시간에 쟤들이 제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요. 참고로 전 소설 선생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임소라 시인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글은 그냥 만약에 글이 좋으면 그냥 쓰고 있으면은 된다고. 뭐 저는 근데 안 할 사람은 그냥 애정이 식으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글이 글밖에 친구가 없고 글이 좋으면 그냥 계속 하고 있으면 이렇게 자꾸 한 1mm씩 가까워지는 친구처럼 그 정도로 오는 것 같아요. 멋있다. 1mm씩 가까워오는 친구처럼.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자, 이상엽 시인 그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저희가 그 시를 쓰면서 만났는데 사실 등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모임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단을 생각하고 시를 쓰다 보면 뭐 신춘문예 혹은 그 문단 요즘의 어떤 트렌드 그리고 어떤 문예지는 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더라. 예. 저는 이런 걸 좀 계산하고 반쯤은 썼던 것 같아요. 그 물론 어떤 진심을 담아서 쓰긴 했지만 예. 그런 계산이 없이 쓰는 시인이 임소라. 아, 그때는 시인이 아니었지만 예. 거짓말이 불가능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예. 참 좋았고 예. 정직해 보였고 반면에 저는 좀 그렇지 못했던 게 마음이 안 좋았는데 어떤 순간에 이렇게 그 깨달음처럼 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시를 가지고 등단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그 지금 글을 쓰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의 경향이나 뭐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글을 쓴다는 게 물론 자기 글을 쓰는 게 뭔가라는 것도 참 어려운 지점의 문제죠. 근데 자기 글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자기 글 너무 쓰다 숙제 안 해오지 마시고 숙제는 좀 매주 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상엽 시인 마지막으로 임소라 시인에게 한 말씀 남겨주세요. 예. 임소라 시인에게 시인 대 시인으로서 혹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 좀 남겨주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꼭 나오게 된 네. 이유는 여기 나오고 술 사준다고 해서 제가 나왔거든요. 술 꼭 사주시고요. 네. 예. 원고료가 100만 원인가요? 120만 원인가요? 네, 120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는 얘기 이런 뭐 구질구질한 그런 얘기들 네. 그런데 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귀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나이가 훨씬 더 먹어도 시에 대해서 서로의 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좋은 시가 있으면 권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문호가 되자는 말씀이시지요? 임소라 씨는 화답해 주셔야지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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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에서 어김없이 진행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답을 해야 하는 OX 퀴즈 시간입니다. 앞서 서윤호 시인이 하는 거 보셨지요? 바로 들어갈게요. 1번 만약 청소년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가출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 둘, 셋. 평소 사랑관계에서 호불호에 대한 기준이 너무 뚜렷해 살짝 고민이다. 하나, 둘, 셋. 한국 문학, 세계 문학 중 내게 좀 더 영향을 미친 것은 세계 문학이다. 하나, 둘, 셋. 사실 부모님은 내 첫 시집 발간보다는 좋은데 시집 가기를 더 원한다. 하나, 둘, 셋. 보기에는 안 그래 보여도 사실 나 순두부처럼 여린 여자다. 하나, 둘, 셋. 향후 10년 안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불후의 역작을 쓸 것이다. 하나, 둘, 셋. 사실 소설 쓰기도 좋아해서 소설로 등단할 계획도 있다. 하나, 둘, 셋. 경쟁자네요. 원고 청탁 오면 아직까지도 놀라고 설레는 편이다. 하나, 둘, 셋. 아무래도 독자들이 좋아하는 시와 내가 좋아하는 시는 서로 다른 것 같다. 하나, 둘, 셋. 번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비주의 미녀소설가 실물 보니 진짜 예쁘다. 하나, 둘, 셋. 신비주의 미녀소설가 실물로 보니 진행도 잘하고 정말 예쁘다. 하나, 둘, 셋. 가세요, 그냥. 네, 감사합니다. 퀴즈 푸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솔직한
시인, 순두부같이 여린 시인, 또 가출한 시인 임소라 시인이었습니다. 이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시간이 왔네요.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짧게 소개됐지만 질풍노도 같은 시간을 가졌다고 했어요.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16 임소라를 학교 밖 그리고 그들이 그 나이에 가져야 할 테두리 밖으로 나오게 했는지 좀 쉽게 얘기할게요. 왜 가출하셨어요? 그거를 묻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대답을 하면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늘 거짓말이 되더라고요. 늘 대답을 하려고 또 그걸 위해 글을 쓰는 어떤 것도 있기는 한데 지금도 저도 궁금해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 시기를 통과를 할 수밖에 없는 당신만의 통과 의례법이었겠지만 앞서 여기 고등학교 친구들도 많이 와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어떤 시기를 건너는 임소라만의 방법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기를 건너는 방법이라는 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냥 그게 아무리 손가락질을 받는 방법이든 혹은 이상한 방법이든 최선을 다하는 선택을 영혼한테 솔직하게 물어보면은 언제나 답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소라 씨 언제 처음 시를 정말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를 정말로 쓰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예. 저는 사람들은 시랑 소설이랑 글을 나누는데 저는 그것들을 그냥 다 글이라고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글을 정말로 써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요? 청소년 때였고요. 예. 예, 친구가 죽은 적이 있어서 그때. 예. 그렇구나. 굉장히 아픔도 많고 여러 가지 어떤 거친 경험들도 많았을 텐데 그것들이 오롯이 시로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시를 쓰는지 나만의 시작법 혹시 잠시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시작법은 지금하고 처음 쓸 때랑 다른데요. 처음 쓸 때는 정말로 쓰고 싶은 거를 몇 년 동안 생각한 거를 그냥 썼고요. 네. 뭐 요즘에는 그냥 그 알바하면서 쓰는 얘기처럼 그냥 일어나는 일 위주로 저는 써요. 소라 씨,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나오고 지금 한예종 서창과 휴학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름대로 굉장히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가 학교라는 틀에 다시 들어갔을 때 어떤 생각으로 진학을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 들어간 이유 같은 거요? 예. 학교에 들어간 거는 제가 24살 때 입학을 했으니까 늦게 들어간 건데요. 예.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갔어요. 와, 멋있다. 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시인, 그래서 학교에 간 시인, 임소라 시인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 쓰고 싶으세요? 정말로 쓰고 싶었던 얘기들이 있는데 못 썼거든요. 살짝 공개해 주실 수 있어요? 공개요? 예. 주로 이런 시 쓰고 싶다. 저기 경쟁자들 여기 곳곳에 많이 박혀 있는데 그래도 뭐 내시니까. 그거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좀 보이지 않는 뭔가 뭉클뭉클한 거라서요. 이렇게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쓰지를 못해고요 아직까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말로는 그건 죽을 때까지 못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시적인 페이소스나 시적인 어떤 메타포 같은 건가요? 이미지의 파편들? 아니요, 이미지의 파편 같은 거는 아니고요. 예. 웅얼거린 기도문? 근데 저만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문? 다른 사람은 지금은 그거를 번역해내는 게 제 꿈인데, 네, 그거를 꼭 하고 싶어요. 당신의 기도문이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 기도하는 손길로 다가오는 그 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임소라 시인.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공개해 볼게요. 설치 작가
공예 작가, 북 아티스트, 세종대학교 회화과 한국화 전공 대학원생 등 미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임소라 시인의 시를 미리 보여드렸고요. 시를 보고 인상적이었던 구절을 여쭤봤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려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이 시를 읽고 궁금했던 점이나 시인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전해오셨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임소라 시인에게 바란다, 말한다. 삶의 치열함, 굉장히 현실적으로 와닿는 화면들이어서 공감이 일어난다. 회색, 피로감과 노을, 핏자국 같은 단어들이 떠올랐어요. 일상의 모든 것이 시의 소재, 발상의 근원이 된다는 걸 새삼 깨달았고 시 속에 호흡의 강약이 있으면 좋겠다고 바라오셨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온 작가인지 궁금하고 멈춰버린 시계를 차고 나왔다 해서의 엄마 이야기, 혹시 본인의 이야기인지 적이 만들어지는 방식에서 적이란 곧 인간의 이기심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다는 이미지가 더 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오셨고 질문도 있었어요. 혹시 답변해 주시고 싶은 부분 있으신가요? 네, 우선 딱 들어온 거는 호흡에 강약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게 딱 찌르네요. 이건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읽기 나름이기도 하니까. 앞으로 뭐 열심히 궁리를 해봐야 되는 거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다는 이미지가 더 강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사실 희망에 대해서 많이 쓰고 싶은데 그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떤 것이 진짜 희망인지를, 그러니까 희망을 쓰면 다 또 뻥이 많이 돼서 어떤 것이 진짜 희망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궁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라 씨, 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오늘 내가 만나본 최근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질문도 2개 있잖아요. 어떤 인생을 살아온지 작가인지 궁금하고 인간의 이기심을 의미하는 건지 멈춰버린 시계를 차고 나왔다 해서 엄마 이야기, 본인 이야기인지. 엄마 얘기는 제 얘기가 맞고요. 예. 적이란 곧 인간의 이기심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시 쓰고 나서 뭐가 뭘 의미하는 거다, 뭐가 뭘 의미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꽤 봤는데요. 저는 의미하면서 쓰지 않거든요. 네. 네, 전 그냥 쓴 거라서 오히려 이게 무슨 말일까? 질문. 저도 공감하는 게 저도 가끔 소설 쓰고 나서 너 이거 왜 썼어? 이러면 그냥 써지는 대로 썼는데 가끔 머리로 쓸 때 있고 손가락이 쓸 때 있는데 아마 그 손가락이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소라 씨 앞으로 어떤 시인, 어떤 작가 되고 싶어요? 어떤 작가로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제 글이 기억되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은 사실 꽤나 부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역작에 대한 꿈도 있고, 그런데 누군가가 아까 16살을 많이 말을 했는데 지금도 16살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서 잠을 자다가 지저분하고 낡은 인형을 안고서 자는 것처럼 제가 그런 인형 매일 안고 자는 그런 인형 같은 작품을 만약에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섣불리 희망을 말하지 않아줘서 고맙고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임소라 시인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현장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기 맨 뒤에 계신 신사분 아까도 손을 들으셨는데 제가 못 시켜드렸어요. 어디서 오신 누구시고 어떤 질문이 있으신지. 일산에서
온 박상준 78입니다. 네. 오늘 복고일 선생과 함께 문학 서울의 집에서 그또 문학을 한참 뭐 토론도 하고 강의도 듣고 이러다가 그 다음에 일리 와서 보니까는 또 여기가 그쪽하고 아주 맛이 달라도 한참 달라요. 그쪽은 기존 세계에서 이제 내일 모레면 갈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고 여기는 이제 아까 뭐 해서 파릇파릇하게 나 발음도 잘 안 나오는데 하여튼 그와 같은 분들이 여기 모였고 네. 그래서 뭐 아마 내가 모르긴 해도 복고일 선생 걸 먼저 안 봤으면 오늘 여기서 끝까지 안 있고 먼저 갔을 것 같은데 네. 물어보고 싶은 것은 네. 기존 세대와의 시도 많이 있느냐 기존 세대의 시 지금 얘기한 대로 옛날 시인들의 시도 많이 있고 오늘날 옛날 예를 들어서 김지아 시 같은 시도 많이 읽어보시는 게 그거에 대한 것이 어떤 반감적인 거 혹은 현실적으로 나와 상당히 많이 다르다고 그런 걸 느끼는 것인지 나도 잘하면은 더 10년 20년 후면은 그와 같은 형태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네. 저는 우선 제가 독서를 시를 쓴 지 몇 년 안 됐기도 했고 읽은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집을 가장 많이 안 읽은 시인에 속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현대든 옛날 분, 이전 세대 분이든 상관없이 공평하게 저는 시를 별로 많이 읽지 못했는데 나와 다르다고 느끼는 것은 이전 세대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물론 있지만 지금 같은 세대의 사람들한테 저는 오히려 더 극심하게 나랑 다른 세대를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에 시달리고 예. 있어서요. 오히려 공감으로 따지자면은 저는 예전 시들 네. 백석 윤동주 그런 거에서 사실 많이 느끼고는 합니다. 정말 좋은 답변이었고요. 복고일 선생님 행사와 지금 행사가 다른 것은 신비주의 미녀 소설가가 있고 없고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레몬 홍차 선물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또 있으십니까? 예, 저기 우선 저쪽부터 받아볼게요.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어떤 질문이 있으신지 네, 손 들으셨잖아요. 일어나서 저는 안양예고에서 온 1학년 윤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궁금한 점은 학창 시절에 가출했던 경험이나 방황하셨던 경험이 좋은 영향을 끼치셨다고 하셨는데 좋은 영향이라고 하시진 않았는데 시의 경험을 담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담담한 시선으로 시를 쓰는 비결이나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그 시절에 이야기를 쓴 시가 발표한 게 하나도 없고요. 예. 시를 쓰는데 어떤 소재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그때 제 가치관, 인생 가치관을 바꿔놓았고 그때 저는 문학적인 인간이 다시 그렇게 태어났다. 그런 점에서 저한테 문학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이 뭐였죠? 담담한 시선으로 쓰는 거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 한 문장을 아까 이상엽 시인이 읽으신 거는 어떤 한 문장을 쓰는데 그거를 담담하게 쓸 수가 없어서 7시간을 넘게 가만히 앉아있은 적이 있었는데 담담해야 그냥 감정적으로 이런 걸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각오? 네, 그렇게 계속 앉아 계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계속 앉아있을 분들 당 떨어지실까봐 마켓 5 초콜릿 나눠드릴 테니 친구들과 나눠 드세요. 자, 저쪽에 질문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군산에서 온 20살 김선아입니다. 잠깐만, 군산에서 오늘 올라오신 거예요? 네, 왜요? 이거 문학 강연 보려고. 멋지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질문해주세요. 김소라 시인의 등단작이나 오늘 본 시를 살펴보면 다소 무겁고 진중한 이야기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임소라 시인에게 있어서 현재 앓고 있는 무겁고 진중한 고민 혹은 상처가 있으시다면요? 현재 앓고 있는 상처? 현재 앓고 상처는 근데 늘 현재 진행형이라서요. 누구나 근데 다들 앓고 있는 상처가 사람이라면 다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를 말하기에 제가 부끄러워요. 네. 임소라 씨, 우리 조세영 감독. 자, 이제 댄스 타임. 시사회 초대권 2장 누구에게 주실 건지 선택해 주시죠. 물론 군산에서 오신 네. 멀리서 오신 저분에게 시사회 초대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임소라 시인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따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답변계의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임소라 시인, 나이답지 않은 만만치 않은 삶의 내력을 지닌 시인이지요. 우리가 임소라 시인의 시에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 삶의 희노애락이 끊어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삶에 대한 애증의 감정이 시 안에 녹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임소라 시인 참 며칠 후 유럽 여행 떠난대요. 무려 1달 반이라는 긴 여행 내내 시인이 얼마나 다양한 장소와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그리고 만나고 돌아와서 얼마나 시의 세계가 깊어지고 넓어져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쉽지만 벌써 행사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함께한 이 자리가 특별하셨기를 바랍니다. 행사는 끝났지만 오늘 행사를 함께한 2명의 시인들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파르스는 올해 총 8번의 행사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는데요. 아시다시피 오늘이 첫 시간이었고요. 7월 8일에는 대학로 예술가의 집 이 자리에서 2명의 소설가와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 정대훈, 연출 양연식, 영상 및 음악의 남이나 김정혁, 대본 안희연, 그리고 진행의 이은산이었습니다. 배우 이상은 미경님이었고요. 목소리 배우로 김성일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편안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비주의 미녀소설가 이은선이었습니다.